지난 몇 년 동안 유기농 식품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유행처럼요. 가격이 더 비싸지만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안에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은 더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윤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정의와 규칙이 다릅니다. 마치 어떤 피자 토핑이 최고인지 통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식품은 유전자 조작 종자, 합성 비료 또는 합성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됩니다. 대신 유기농 농부들은 윤작이나 퇴비나 거름과 같은 유기 비료를 사용하는 등 보다 전통적인 식품 생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려는 동기는 분명 고귀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없이 무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값비싼 유행일까요? 유기농 식품이 더 건강할까요? 유기농 재배와 관련된 한 가지 생각은 자연 재배 방식이 더 영양가 있고 건강에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의 차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에는 항산화제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은 이러한 항산화제를 일종의 자가 제작 살충제로 생성합니다. 일반 작물이 사람의 손길을 많이 받는 반면 유기농 작물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산화제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비슷합니다. 누구도 의견을 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산화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특정 양을 섭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기농 식품이 더 영양가가 높을까요?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기농 식품의 비타민C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약간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맞는 양말 한 켤레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운이 좋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양가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큰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은 충분히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생산 방식보다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샐러드와 떡볶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샐러드가 항상 이깁니다. 유기농 식품이 더 자연적일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로운 무언가, 즉 살충제와 인공 비료를 피하기 위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에는 살충제 잔류물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살충제가 적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재배에서 살충제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기농 살충제는 식물성 기름, 뜨거운 비누, 황상우리 또는 구리와 같이 천연 독소입니다. 하지만 합성 물질도 있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기농 살충제와 일반 살충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기농 살충제가 일반 살충제보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은 독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졌든 자연에서 유래했든 말입니다. 실제로 유기농 사과에 자주 사용되는 황상우리의 경우 선택된 유기농 살충제가 실제로 사람에게 더 해롭습니다. 레고 블록을 밟는 것과 압정을 밟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아플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독성은 농도와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현재 우리가 노출되는 살충제 수치가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시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이 일부 암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든 안 하든 채소를 먹고 레고 블록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나 이 연구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스스로 보고했지만 실제로 신체의 살충제 수치를 측정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쿠키를 얼마나 먹었는지 물어보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덴마크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살충제로 인한 위험은 3개월에 한 번씩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살충제 한 병을 다 마시지 않는 한 괜찮을 것입니다. 채소에 묻은 살충제 때문에 잠 못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식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살충제는 EU와 미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테스트를 거칩니다. 매년 수천 개의 식품 샘플을 대상으로 살충제 함유 여부를 검사합니다. 대부분의 샘플에는 잔류물이 없거나 허용 수준의 극히 일부만 존재합니다. 바닷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지만 바늘이 정말 작고 바다는 너무나 넓습니다. 현재로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인한 오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유기농 식품이든 일반 식품이든 위험은 동일합니다. 유기농 식품이 환경에 더 좋을까요? 2017년에 실시된 한 메타 분석에서는 유기농 재배를 자세히 살펴보고 700개 이상의 출처에서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을 분석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토지 수요와 같은 항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스포일러, 복잡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환경에 더 좋은 것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생산 방식은 없었습니다. 유기농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슷했습니다. 유기농 농장은 살충제를 덜 사용하지만 동일한 양의 작물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애매한 결과는 스웨덴 식품국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영화의 속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슷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 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기존 농업이 확실히 승리했고 생태 독성은 유기농 재배가 확실한 이점을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농업이 실제로 유기농 재배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적습니다. 돌과 딱딱한 곳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돌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과 같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아는 한 유기농 식품이 일반 농산물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농 농업은 더 넓은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증가하는 수요와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다른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생산 방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수출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광대한 온실 지역에서 많은 양의 일반 및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줄여서 물을 아끼려고 노력하지만 양치질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식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종류의 식품을 유기농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 품질에 대한 표준과 규정을 보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적어두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식품에 유기농 라벨을 붙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 대 일반 식품 논쟁은 애초에 객관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유기농은 단순한 생산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농은 이념입니다.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지구의 행복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유기농 식품은 좋고 일반 식품은 나쁘다는 본능적인 생각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슈퍼히어로가 망토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장 편안한 잠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유기농 재배와 기존 재배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으며 건강한 식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쇼핑의 경우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어떤 음식을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유기농 식품일 필요는 없으며 어떤 종류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샐러드와 떡볶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더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끔은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유기농 식품만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제철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철 농산물은 진정한 유기농 식품입니다. 요약하자면 유기농 라벨은 생산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지 안전인증서나 식단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식료품점에 갈 때는 슈퍼히어로도 가끔은 망토를 벗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